해외 주식 유니버스를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전달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소비재를 담당하시는 심지현 연구원과 함께 하겠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소매 업체들이 실적 악화 속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현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매업체들이 사실은 가이던스도 그렇고 EPS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소매업체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반기 때도 안 좋았고 하반기 때도 더 내려갈 일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할인을 많이 풀어야 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더 비용이 많이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이러면은 다른 데서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축소하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제 KPX로 살펴본 투자 흐름은 굉장히 견조해서 이게 왜 그럴까를 살펴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투자가 집중되었던 시기랑 지금 집중되었던 시기의 투자 목적의 차이,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대형 유통, 종합 유통사에 더 유리한 이유 등에 대해서 좀 이제 광범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소매업체들의 이 투자가 활발했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됐다던가 그런 시기였을 것 같은데. 네. 이커머스가 태동한 시기는 훨씬 이전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한 시기는 15년부터 이제 그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신유통이라는 개념을 시장에 설명을 하면서 온라인 업체는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고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진출하려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많이 이제 침범하는 모습이 보였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조금 더 이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기 때는 수익성보다는 사실 외형 확장에 주로 치중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좀 집행되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외형 확장이라고 하면 QR을 늘려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신규점 확장이나 아니면은 물류센터를 촘촘하게 이제 마련을 해서 더 많이 배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중국 같은 해외 시장 진출에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소비재 섹터뿐만 아니고 전 섹터가 뭐 비용 상승이라는 이런 엄청난 부담감에 놓여져 있는데 최근에 좀 비용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면은? 네. 왜,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전 기간 때도 15년 때도 비용은 물론 문제였죠. 왜냐하면은 그 적자 상태에서도 계속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반영해야 되는 구석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소비재 업체들은 보통 그러니까 비용단에서 늘어날 때 이걸 바로 가격단에 반영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세를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고용을 깎는다던가 아니면은 판촉을 좀 줄인다던가 뭐 투자를 줄인다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산성을 늘린다던가 이런 옵션을 선택하면서 상세를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수단들이 지금은 통하기 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고용 축소는 이미 많이 발표를 했고요. 이제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월마트도 크게 채용을 축소하겠다, 아니면은 뭐 갭 같은 경우에는 해고를 했다, 뭐 이런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는 이미 언급이 됐고, 판촉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많이 할인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늘려야 되는 기업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줄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약간 신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개 정도 글로벌 큰 소매 업체들의 KPX 흐름이랑 순이익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상반기 때 순이익이 크게 하락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기업들조차도 KPX를 뭐 크게 늘리면은 두 자릿수에서 뭐 50% 중반까지도 늘리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건비도 줄이고 어쨌거나 비용 절감하는 와중에 투자는 늘리고 있고, 그러면 이런 KPX가 구체적으로 좀 어느 영역에 집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과거에는 이런 게 이제 외형 확장 아니면은 그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집중이 되었다면은 지금 투자되고 있는 건 주로
미래 비용에 들어가는 걸 근본적으로 줄이는 거에 집중되어 특히 기술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보통 이제 물류센터에 로봇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자동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픽업부터 배송까지 내재화하는 과정을 늘려서 조금 더 효율화한다던가 이런 비용 촉수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뭐 사실 이런 흐름은 지금도 그렇고 팬데믹 이전도 그렇고 사실 투자되어 온 기간은 좀 길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좀 중요한 이유가 예전에는 이런 효율화 작업이 그러니까 뭐 투자 뭐 뉴스가 뜬다고 해도 주가의 반영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았고 시장에서도 길게 집중을 받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누가 비용을 더 많이 줄이고 누가 지금 기간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비용을 이제 마진을 확대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런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구조에 대한 투자도 좀 더 시장에서 많이 집중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대형사들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더 효율적으로 향후 미래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로 모두 발표되는 건 아니지만 뭐 식료품이라던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유통 분야는 실제로 2분기 실적 때 월마트와 식료품에서 그 점유율을 얻은 것처럼 약간 대형 종합유통사 위주로 좀 점유율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유통사라고 하면은 파는 게 많은 업체들 말을 하는 거고 반대로 전문유통사라고 하면 의류만 판다거나 이런 걸 들 수가 있을 텐데 사람들이 식료품에 몰리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온 트래픽이 다른 카테고리도 사면서 종합유통사가 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제일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인가인데 탑픽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대형 종합 유통사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존의 리테일 부문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타겟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마트를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아마존보다도 조금 지금 상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우드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자본 할당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아마존 리테일에 대한 자본 할당은 과연 얼마나 이제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를 일시 중단했다. 뭐 그 헬스 쪽에서 이제 들어가 있던 거 빼겠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쪽은 약간은 이제 원래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 휘발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조금 더 방어적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식료품을 갖고 있는 이제 유통업체가 무엇보다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신선식품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월마트와 이제 뭐 플러스 삼식클럽까지 이렇게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매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호 외치면서 같이 마무리 해볼까요? 10분 해외 주식 레고!